네, 우선 대충 오신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도커에서 레일즈 띄우는 거죠. 그래서 루비 온 레일즈가 원래 루비로 만들어진 레일즈인데 그 레일즈가 다시 또 도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로고 할 때 저는 저 레일즈 마크를 저 컨테이너 위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도커 그 BI 가이드라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써있길래 안 했거든요. 네. 오늘 이제 도커 서울 미덕으로 해서 처음 발표하는 거고요. 이거 비슷한 내용을 제가 몇 번 발표했었는데 발표하면서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오늘이 아마 최종 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인데요. 저는 네이버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RR랩이라고 루비 온 레일즈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루비 온 레일즈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모바일도 좀 하는데 이제 요즘에 도커 이거 저는 도커 뭐 안해를 깊하게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었고요. 도커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레일즈고 뭐 안드로이드고 iOS고 하나도 못하고 있고요. 예, 롤은 계속 욕먹으면서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도커 하면서 루비 공부할 때 처음 세운 목표를 달성했어요. 루비 할 때 꼭 잼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했는데 도커가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가 없어서 아까 뭐 도커 런 막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그것 좀 줄여보자고 도커 알리아스라는 루비 잼도 만들어서 혼자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였는데요. 저는 이제 레일즈를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 만드는 데 쓰는데 워낙 이거저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한 달에도 레일즈로 막 프로젝트 3개씩 만들어요. 만들고 지우고. 근데 이걸 서버 띄우려면 뭐 요즘에 아무리 좋아졌다 그래도 제가 서버 하나 받은 다음에 거기에 엔진엑스 깔고 뭐 노드 깔고 뭐 필요한 것들 다 깔아야 돼요. 아무리 레일즈 배포가 그 카피스트란으로 커맨드 뭐 캡 디플로이 하면 한 번에 배포는 되지만 그 배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들은 서버마다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달에 몇 번씩. 그래서 제가 이제 도커에 빠져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세운 목표는 이 마스터에 아까 베이스 이미지 같은 거를 마스터에 도커 파일을 하나만 해놓으면 그 밑에 레일즈 각각의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는 뭐 몇 줄만 쳐가지고 바로 실행하게 하자. 그게 제 목표였고요.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꼭 알아야 될 인스트럭션이 하나 있는데 이건 도커 파일에서 쓰는 건데 앞에서 말씀은 해주셨어요. 이재용님이. 이 온빌드라는 게 핵심인 이유가 이 왼쪽이 그러니까 페어런트 도커 파일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실제 레일즈 프로젝트들에서 쓸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러니까 실제 레일즈 프로젝트들에서 넓게 프롬 요거 마스터 그러니까 왼쪽에 페어런트 이미지 이름이에요. 요거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거죠. 각 프로젝트들에서 레일즈 프로젝트라면 제가 왼쪽에 페어런트 도커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뭐 이거 소스도 넣어야 되고 프로젝트마다 소스도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건데 이 핵심이 바로 온빌드입니다. 여기 보면 우분투 이미지로부터 제가 페어런트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고 뭐 이제 엔진엑스도 깔고 기본 설정 파일도 추가했는데 이 add가 실제 레일즈 소스 코드를 이미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페어런트에 있으면 각각 레일즈 프로젝트들 다른데 어떻게 소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명령 앞에 온빌드라고 붙여주면 이게 이 시점에 실행이 되지 않고 큐에만 쌓여있다가 여기서 프롬 하면은 이 프롬 바로 다음 줄에서 이 온빌드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온빌드라고 써준 이 두 줄이 여기 적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커맨드 명령어는 레일즈 서버 시작하는 명령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게 하나도 없게 된 거죠. 진짜 프롬만 하면은 소스도 다 추가해주고 뭐 엔진엑스 설정 파일 위에서 설정했던 것들 그대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레일즈 배포할 때 썼던 이 서버 기본 구성도인데요. 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앞에서 우선 엔진엑스가 받아요. 그리고 이게 CSS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미지 같은 SF 파일이면 엔진엑스가 바로 서빙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레일즈 앱이면은 유니콘이라는 이 자바의 통캣 같은 웹서버가 실제 레일즈 앱을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레일즈의 특징 중 하나로 이 CSS나 JS나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레일즈 안에서는 SCSS나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막 이미지도 다른 폴더들에 있는데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여러 개로 쪼개진 CSS를 자동으로 하나로 합쳐주고 미니파이드까지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있는 게 아니고 SF 프리컴파일이라는 거를 한번 운영 환경에서 서버 시작하기 전에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약간 실제 페어런트 도커 파일보다는 약간 축약한 건데요. 실제 페어런트 도커 파일은 여기 제가 깃허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실 게 우선 엔진엑스로 서빙한다고 그랬는데 프롬부터 다시 할게요. 프롬 보시면 제 아이디에 루비고 태그가 2.1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그때그때 루비 설치하기 싫으니까 우분투 베이스 이미지로 해서 루비 2.1.2까지 설치된 이미지를 제가 또 만든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루비 프로젝트에 써야 되면은 이렇게 프롬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커 허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 설치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모 모드로 실행하지 않도록 설정 파일 바꿔주고 포우맨이라고 이제 도커는 커맨드 하나만 실행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포우맨은 그 안에서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허러코에서 쓰던 그런 것 비슷한 건데 그거고 이제 이거 라이브러리 pqdev라는 거는 루비 잼 중에 포스트그레스QL 접속하는 잼이 있는데 이 잼을 설치하려면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해줬고요. 그리고 레일즈 앱 설치하는 거는 워킹 디렉토리를 앱 폴더로 하고 여기 온빌드로 해서 실제 하위에서 사용할 때 그때 그 소스 파일들을 집어넣고 번들 인스톨이 라이브러리들 잼들 이거 의존성 관계 해결해 주는 건데 그거를 제가 잘 안 보이시죠? 네, 이 번들 인스톨이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콘이나 뭐 포우맨에서 쓸 기본 설정 파일들 이건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안 바꾸고 우리 대부분 그대로 쓰잖아요. 그것도 페어런트에서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레일즈는 환경 설정이 필요해서 레일즈 env라는 환경 설정에 프로덕션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커맨드가 이제 실제 실행할 명령어인데 번들 exec make sf precompile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자바스크립트나 CSS를 만들어 하나로 합치고 미니파이드하고 그런 작업이고요. 이 포우맨 스타트가 실제 레일즈 서버를 시작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SF 프리컴파일을 여기 뭐 온빌드나 이런 데서 왜 안 하냐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SF 프리컴파일은 레일즈에서 실제 서버하고 동일하게 DB 접속이나 환경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런타임에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레일즈 앱 제가 페어런트 만들었잖아요. 제가 레일즈 앱을 뭐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 만드는데 그때마다 해줘야 될 작업이 뭐냐면 그 프로젝트 루트에 도커 파일을 만들고 방금 페어런트 그러니까 페어런트 이미지의 이름, 페어런트 이미지 이름을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메인테이너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익스포스 80번 포트를 이렇게 안에서 열겠다는 거죠. 요거를 왜 굳이 여기다 썼냐면은 상위에 써도 되는데 엔진엑스 파일을 자기가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엔진엑스 기본 설정을. 근데 상위에 설정하면 80 포트를 안 쓰더라도 무조건 열리니까 요거는 하위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실제 실행하는 명령어는 도커 런으로 데모 모드로 실행하고 레일즈는 이 시크릿키 베이스라는 환경 설정이 꼭 필요하고요. 프로덕션에서. 그래서 이걸 환경 설정으로 넘겨주고 이 앱에 이미지 이름을 써주면 레일즈 서버가 실행되고 끝입니다. 이게 요거만 하면 엔진엑스도 이미 깔려있고 유니콘에 레일즈에 그 레일즈 앱 서비스들이 쓰는 그 조합이 그대로 되는 거죠. 네, 이거를 한번 실습해 볼게요. 제가 이게 좀 많아서 우선
이게 지금 도커 프로젝트, 레일즈 프로젝트 제가 새로 생성한 건데요. 이게 도커 파일이라고 루트에 이렇게만 했습니다. 보시면 프롬 해놓고 익스포트 80만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이건 루비 특성인데 젠 파일에서 유니콘 서버 아까 써야 되니까 유니콘 서버도 풀어줬고요. 뭐 DB 접속 정보도 보시면 프로덕션 환경의 DB 접속은 SQLite로 했어요. 우선. 자, 뭐 마이그레이션 이런 작업이 없고요. 이 도커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도커 빌드 하고 태그 아까 말씀한 태그고 유어는 자기 아이디를 쓰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자기 프로젝트 이름을 쓰고 점 하면 현재 폴더에 도커 파일을 빌드하겠다는 건데요. 네. 여기 보면 금방 끝나는데 원래는 금방 끝나지가 않아요. 최초에는. 근데 이게 이 명령 한 줄 한 줄마다 실행되는 게 변한 게 없으면은 캐시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이 느리니까 다 미리 준비해 와서 이렇게 보면 캐시 사용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명령어들 아까 온빌드에 넣었던 그 명령어예요. 보면은 from 다음에 이 온빌드 명령어들이 이때 실행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도커 이미지가 빌드됐습니다. 다른 게 많은데 좀 보기 불편해서 지금 여기에 새로 생성된 거죠. 42초 전에 새로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레일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런 하는데 이제 컨테이너 이름을 제가 지정해 줬고요.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데몬 모드로 실행하고 포트는 80 포트로 연결해 줬고요. 이 환경 설정도 추가해 줬고 여기에 제가 만든 방금 이미지 이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떠 있는 상태인데 누르면은 네, 바로 실행되는 거죠. 지금 리눅스에 떴어요. 도커 ps 해보면 네, 매처 걸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맥에서 쓰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부트도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추얼박스 안에서 돌아가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80 포트 하면 접속이 안 돼요. 부트도커 IP 하면 이 버추얼박스의 IP가 나오고요. 이 IP 가지고 실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뭐가 하나 떴는데 이게 잘 된지 안 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엔진X랑 이게 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 가서 오른쪽 여기 보면 우선 CSS 먼저 볼게요. CSS는 엔진X가 서빙해야 되잖아요. 유니콘이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엔진X가 서빙했다고 나오죠. 리스폰스 헤더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뒤에는 엔진X가 서빙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메인은 레일즈 앱이니까 네, 엔진X가 서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방금 그 하위 프로젝트에 프롬 쓰고 익스포트만 해줬는데 레일즈 앱들이 실행하는 그 운영 환경이 바로 실행된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방금 만들었는데 이거를 도커 허브나 개인용 레지스트리에 올리고 방금 도커 런 했던 그 명령어만 운영 서버에서 실행하면은 운영 서버에서 뜨게 되는 겁니다. 엔진엑스 깔 필요도 없고요. 그 서버 아마존에서 받아서 아까 그 한 줄짜리 도커 설치 명령하고 도커 런 하면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됐다고 저도 좋아하고 유튜브로도 만들고 막 루비 위클리나 도커 위클리 막 연락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썼는데 문제가 있었죠. 저는 당연히 아니까 이렇게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레일즈 유튜브 그 동영상의 댓글인데 그 DB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레일즈는 이제 DB 마이그레이션이 파일로 쭉 저장되고 그거를 이렇게 DB 마이그레이트라는 명령어로 실제 운영 서버에서 해주는데 아까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되면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뭐 할 방법이 없어요. SSH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도커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아까 포스트그레SQL처럼 이미지 매직QL이나 MySQL 같이 제이미 설치되기 전에 미리 라이브러리가 마이크랑 미리 라이브러리가 이제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온빌드 할 때 온빌드가 하위에서 프롬 바로 다음에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이미지에서 그 밑에 아무리 써봤자 잼 설치가 먼저 되는 거야, 온빌드가. 그래서 아까처럼 깔끔하게는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페어런트 도커 파일을 제가 좀 바꿨죠. 아이고. 바꾼 것도 없어요. 이 레일즈 앱 디렉토리 밑에 있던 그 온빌드들을 다 빼버렸어요, 결국. 온빌드가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레일즈에서 특정 지점에서 온빌드를 실행할 수 없고 무조건 프롬 바로 밑에서 되기 때문에 온빌드를 다 뺐고요. 이거를 제가 레일즈 엔진엑스 유니콘 프로라고 별도로 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레일즈 앱에서는 이제 아까는 프롬만 쓰면 됐는데 여기서는 이미지 매직QL이나 MySQL, 포스트그레SQL 미리 설치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여기 써주고 요거는 똑같이 써주면 되죠, 레일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좀 반복되긴 하는데 이런 건 뭐 생성자 프로그램 잼 같은 거 만들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레일즈 엔진엑스 유니콘 프로부터는 제가 버전을 다 땄어요. 왜냐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계속 레이티스트로만 하면은 레일즈 엔진엑스 버전이나 루비 버전 이런 게 막 최신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사용할 때 버전이 자기 맘대로 바뀌어 버리니까 태그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버전에 태그를 항상 붙여주시는 게 좋죠. 근데 또 도커브에 보면 대부분이 안 붙어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냥 네이티브로 되어 있는 애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직접 받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지금 도커 파일 특성상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DB 마이그레이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데 똑같은 인자를 주고 이 뒤에 이 명령어를 주는 거야. 이게 그 레일즈의 DB 마이그레이션 하는 명령어인데 원래 이 뒤에 빈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를 안 하면 아까 페어런트에 실행했던 커맨드 쪽이 실행되고요. 이 런 할 때 맨 뒤에 이걸 붙여주면 그 커맨드가 무시되고 여기 있는 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설정. 이게 가능한 이유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진 순간 걔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해도 실제 레일즈 서버에 들어가서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빈 레이크 DB 마이그레이션 하면 DB가 마이그레이션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다시 시작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이건 하나인데 막 여러 개 몇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최초에 뭐 DB 크리에이트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컨테이너가 있으면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실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커 허브 사이트에 보시면은 제일 인기 있는 이미지 탑3에 SSHD가 기본 설치된 도커 이미지가 있어요. 이건 도커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편해서. 근데 이제 어젠가 글에 올라왔는데 도커 exec라는 명령어가 생길 거래요. 그래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쉘이 뜨는 건 아니고 도커 exec하고 뭐 ls 하면은 그 실행 중인 컨테이너 안에 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추가되면 이 위에처럼 마이그레이션을 별도로 안 해주고 도커 exec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면 되죠. 요거 이제 변경된 걸로 한번 다시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프로젝트를 제가 새로 또 땄고요. 얘는 도커 파일이 이렇게 뭐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것들을 원래는 상위에서만 쓰고 하위에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 썼고요. 이렇게 인스톨하는 것도 썼죠. 이 부분은 조금 참고 설명드리자면 이 번들 인스톨이라는 게 웹에서 레일즈
그러니까 루비 잼들을 다 다운받는 건데 이게 엄청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왜냐면 웹에서 막 필요한 것들 받으니까. 근데 기존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기존 서버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된 잼이 있으니까 새로 안 받아요. 근데 도커 같은 경우는 도커 이미지 자체가 매번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 도커 파일의 캐시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잼 파일과 잼 파일 락을 먼저 추가해주고, 그리고 번들 인스톨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애드에 실제 이 파일 내용 변경된 게 없으면 계속 캐시가 타요. 여기까지 애들이 파일 실제 파일 사이즈나 뭐 내용이 바뀌면은 여기서부터 캐시가 안 되니까 번들 인스톨이 되고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소스 코드 한 줄만 바꿔도 라이브러리를 계속 새로 받는 거죠. 여기서 뭐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루비나 레일즈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N은 아까는 SQLite라 DB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없었잖아요. 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도 포스트그리SQL 사용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호스트하고, 이건 비밀번호를 없는 환경인데 비밀번호가 있으면 비밀번호도 이렇게 환경 변수에 설정하고 이 환경 변수 거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도커 이미지화가 되면은 문제가, 거기에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이미지만 있으면 다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성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중요하거나 변경돼야 될 정보는 전부 환경 변수로 빼고 앱에서는 이렇게 환경 변수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레일즈 앱에서 제가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포스트 작성, 제목과 본문이 있는 포스트를 작성하는 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그 전에 더 PS 해보면, 네, 아까 떠있던 게 있잖아요. 이거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B가 필요한데 포스트그레스QL이 도커 쓰면서 저도 요즘에 좀 생각을 바꾼 게, 여기 보시니까 거의 다 맥이신데 맥에서 대부분 DB나 뭐 설치하면 홈브루 쓰잖아요. 근데 브루 쓰다 보면 DB도 약간 뭔가 꺼림칙해요. 버전업 하기도. 그래서 DB 같은 것도 다 유틸리티도 도커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스트그레스QL을 이런 식으로, 이 공식 이미지예요. 여기 앞에 대시가 없으면 포스트그레스QL 9.4 공식 버전을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DB로, 도커로. 네. 이미 실행되고 있나 보네. 죽었던 건데 이름이 똑같으면 실행이 안 돼서. 네. 이렇게 하면 DB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도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환경 변수로 막 DB 접속 정보를 다 바꿨잖아요. 근데 도커에서는 컨테이너끼리 서로 간에만 연결되게 할 수 있어요. TCP 포트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 배시로 하나 제가 실행할 건데, 비지박스는 20메가밖에 안 되는 리눅스 이미지고요. 베이스 이미지고, 포스트그레스QL을 DB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포스트그레스QL 이름을 이 컨테이너에 연결해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하게 되면 환경 변수에 이 이름 있잖아요. 요거 대문자로 쟤한테 열려있던 포트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설정됩니다. DB 포트 5432. 그러니까 일일이 환경 변수 할 필요 없이 얘랑 연결하면 이 포맷에 맞춰서 환경 변수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 있던 환경 변수까지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포스트그레스QL 안 하는데 다른 DB 설치하는 거 사람들이 만든 거 보면 실행하는 시점에 자기 비밀번호를, 최초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환경 변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거랑 링크 안에는 거기에 비밀번호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이 링크를 하면 둘 사이에만 연결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중간에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환경 변수가 실행되는 거 봤고요. 실제 레일즈 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일즈 프로젝트 빌드하는데 다 캐시가 먹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DB가 처음에 생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레일즈는 이제 DB create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환경 변수랑 링크해 주는 걸 똑같이 하고 DB creation을 하면 DB가 새로 생성돼요. 이 접속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DB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DB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이제 DB에 갖다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포스트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럼 이제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DB 마이그레이트만 계속 실행해주면 되고, 도커가 이제 그 다음 버전 나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컨테이너 실행한 다음에 도커 ESC로 하면 되겠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라는 이름으로 포스트그레스QL을 실행하면은 실행이 되죠. 그래서 도커 로그를 한번 봐볼게요. 도커 로그를 보면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에셋 프리컴파일이라고 에셋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포맨이라 그래서 엔진엑스하고 유니콘을 하나씩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이거 안 나오죠. 저희 URL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DB 접속이 잘 됐는지 그러면 DB에 쓰기까지 잘 됐죠. 그래서 이 링크 옵션을 이용해서 사용했고, 아까 문제가 됐던 DB 마이그레이션도 해결됐고 프리 인스톨하는 방법도 해결이 됐어요. 이게 다른 앱이면 좀 더 심플할 텐데 레일즈만이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좀 복잡해진 것 같고, 일반적인 프로젝트라면 좀 더 마이그레이션도 직접 DB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레일즈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됐고, 실제 저도 이렇게 사용하고, 이 조합을 제일 많이 쓰니까요. 엔진엑스의 유니콘 조합을 제일 많이 쓰니까 기독도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요. 그 조합이 이렇게 바로 됐고, 제가 마지막에 도커런 했던 거를 운영 서버에 치면 그게 운영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포하기가 지금까지 어렵다 이랬는데, 이건 진짜 쉬워졌고, 또 얘는 이뮤테이블하고 이제 대권님이 말해주신 것 중에 허로크에서 12 팩터 앱이라고 글 쓴 게 있어요. 그걸 쓰면 그게 논조가 뭐냐면은 외부와 연결된 것들은 다 이렇게 따로 빼는 거죠. 아까 파일 업로드하는 거 허로크에서 올리면 그 다이노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S3 같은 거 연결하는데 도커도 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DB도 다 설치하고 아까 거기에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능별로 다 나눠 놓는 거죠. 도커는 도커 컨테이너 따로 띄우고, 레디스 컨테이너 따로 띄우고, 얘도 따로 띄우고, 서로 간의 접속 정보나 아까 링크나 환경 변수를 이용하면 이 컨테이너, 레일즈 앱 컨테이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띄우더라도 얘들은 어차피 환경 변수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늘어서 앞단을 늘려야 돼요. 그럼 컨테이너 앞에 10개를 늘리더라도 어차피 환경 변수로 다 지정했고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장하니까 유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매력에 빠져서 잘 쓰고 있었고요.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도커 쓰면은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배포에 대한 정확한 뭐가 없어요. 아까 도커 UI 말하는 10야드나 이런 거 보면 버튼 하나면은 배포가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걔들이 그냥 도커런의 환경 변수 이런 것도 많고, 또 이상한 일이 많지. 이쪽에 뭐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보면 동영상을 저 유튜브에서 도커 거 많이 찾아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이 개념을 도커 개념 전에 도커처럼 쓴 애들이 많아요. 발표하는 거 보면. 근데 걔네들이 다 페이스북, 구글, 스파티파이, 막 서버가 1000대 넘어가는 이런 애들인 거야. 걔들은 뭐 한두 대 배포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냥 컨테이너 하나가 그냥 뭔가 하나인 거예요. 그냥 어디서 돌아가는 클러스터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좀 개념이 달라요. 이 다음에 충섭님이 말해주실 코어 OS 플릿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저나 일반적으로 서버 한두 대에 배포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이제 채팅으로 배포를 하는 거죠. 이건 대건님이 말해준 건데, 기덥에서 챗 OPS라고 뭐 한 게 있었나봐요. 기덥도 자기들 서버가 많아서 서버 로그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채팅으로 하면 걔가 응답해 주는 거야. 근데 저도 이걸 비슷하게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 최근에 도커에서 뭐 글을 하나 올려줬고요. 그래서 슬랙에다가 배포라고 치면 배포를 해주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쉬워진 이유가 기존에도 할 수 있었어요. 쉘 스크립트 넣고. 근데 도커는 이미지니까 이 이미지를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 슬랙에 이제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배포라고 치면 특정 포스트 요청을 제가 정해준 URL에 하는 거죠. 요거는 실제 제가 RR랩에서 새로 이제 홈페이지 개편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한 거고요. 이게 배포하면 실제 배포가 돼요. 요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웹훅이라는 건데, 아까 그 슬랙에서 포스트 요청을 받으면 아까 말했던 도커 리모트 API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 API로 도커 명령어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API를 받으면 걔가 시나트라 웹서버가 도커 그 서버에 가가지고 접속 정보에다가 도커 런을 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도커 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 자체도 도커로 띄었어요. 근데 이게 좀 도커 쓰시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될 텐데, 뭐든지 다 도커로 띄우게 돼요. 그냥 컴퓨터를 더럽히지 않으니까, 내 컴퓨터를. 얘도 아까 비슷하죠. 시나트라 앱이라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여기 시나트라 서버 그냥 시작해주는 거고요. 이제 핵심은 시나트라 소스 코드 하나인데요. 뭐 HTTPS로 연결해야죠. 당연히. 왜냐면 인증이 없어요. 도커 리모트 API나 뭐 저도 인증 따로 안 붙일 거기 때문에 HTTPS로 하고, 그 슬랙에서 이렇게 플러그인 연결할 때 특정 토큰이 있거든요. 그 토큰 체크만 하는 거고요. 요거 포스트로 리로드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환경 변수죠. 저 RR랩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전부 오픈이에요. 기덥 소스도 오픈이고 도커 이미지 파일도 오픈되어 있어요. 도커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실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토큰이나 비밀번호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environment에 API 토큰과 파라미터로 받은 토큰이 동일하면은, 동일하지 않으면 deny 하고요. 동일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도커 리모트 API 약간 뭐 문제인지 약간 명확하지 않은 건데, 이게 도커 풀 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스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기도 한데, 로라 레이티스트라는 이미지를 풀 하는 거죠. 최신 버전으로. 그리고 기존에 떠있던 이름인데, 기존에 떠있던 이 컨테이너를 스탑하고요. 여기 이렇게 한 거는 도커 리모트 API가 컨테이너가 없거나 잘못된 이름이거나 이러면은 HTTP 규약에 맞춰서 404와 404 막 50 에러 이런 거를 반환합니다. API인데 얘가 그냥 다 에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환경 변수, 시작할 때 쓸 환경 변수인데요. 시크릿 키 베이스 말고도 뭐 API 키 같은 거 다 환경 변수로 빼놨고, MySQL 연결하고 파일 업로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별도로 컨테이너를 분리시켰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컨테이너를 시작하고, 요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에요. 아까 마이그레이션을 똑같은 명령으로 한번 실행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고 마이그레이션 컨테이너는 바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컨테이너를 다시 또 똑같이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한 결과를 JSON으로 반환하면은 서버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는 게 그러면은 그럼 도커 빌드는 어디서 해야 되나 이게 문제잖아요. 배포만 하는 거는 그냥 최신 이미지를 갖다 배포하는 거고 도커 파일 배포를 해야 되는데 도커 허브에 보면 오토메이션 빌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GitHub 계정이랑 연결해 놓으면 GitHub의 소스 코드가 바뀌면 자동으로 빌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ROR랩 같은 경우는 누군가 그 메인 리퍼지터리 마스터에다가 소스 코드 변경을 하면 도커 허브에서 자동으로 빌드를 해주고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슬랙 채팅에 가서 배포라고 치면 아무나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배포까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게 좀 재미는 있는데 처음에 찾으면 복잡하기도 하고 특히 도커 리모트 API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달라요. 뭐 다른 것도 많고 뭐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 또 도커 리모트 API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증이 없어요. 도커 대부분이 그런데 인증이 없어서 자체 인증을 뭐 엔진엑스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프라이빗 환경에서 적용하는 게 좋고요.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그 도커 포럼이나 저 트위터나 아니면 저희 슬랙에다가 남겨주시면은 거기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도커 자체보다는 도커 파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GitHub에도 도커 파일스라고 해서 네, 제가 하나 만들었고 여기 엘라스틱서치나 제가 쓰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도커 파일 쓰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도커 파일 하나만 만들 줄 알고 그때마다 레퍼지터리를 만드는데 이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커 파일 레퍼지터리 만들고 이 밑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